또 반도체 했었고요. 또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볼게요. 원자값 띠, 3. 에너지 띠,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를 이은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자, 먼저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일단 고체 원자라는 건 원자들이 이웃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웃해서 존재하다 보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 전자 껍질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D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체 원자는 에너지 D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에너지 D를 세 가지 고체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 고체. 어떤 거 있어? 고체 원자, 이 에너지 D 얘기하면서 원체, 무슨 체, 그치? 즉,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D를 에너지 D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분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치? 먼저 도체의 경우 우리가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D, 이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D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원자가 D라고 부르는 거죠.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받아 더 위에 있는 D로 전도할 수 있으면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전도띠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도체의 경우 이 원자가 D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어때? 거의 그쵸? 거의 존재하지 않죠?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원자까지라고 치면 전도띠가 거의 바로 위에 있는 구조를 가지면 얘는 도체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결국 띠 간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요 위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요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이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자가 되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경우 원자가 D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어때? 도체보다는 넓고 절연체보다는 좁아요. 그렇죠? 좁겠죠? 절연체보다는 좁다 보니 반도체,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했어. 따라서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들 그리고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 이 간격이 한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존재를 하죠. 자, 반도체의 경우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껑충 뛰어. 그러면 전도띠로 올라가서 뭐가 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자랑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자유전자가 되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공간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그쵸? 갑자기 비어버리죠? 갑자기 비어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했던 이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했던 공간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 공간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 전하를 띄고 빈 공간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양공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따라서 반도체는 양공과 자유전자를 전하 운반자로 가지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절연체의 경우 원자가 D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어때? 도체랑 반도체보다 훨씬 넓죠? 그쵸? 훨씬 넓다는 의미가 뭐야? 전자가 껑충 뛸 수 있어 없어? 없는 물질을 우리는 절연
저련체라고 부르죠. 결국 여기 있는 전자가 너무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간격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저련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나?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 자, 여기 에너지 D에 있는 전자들, 여기 있는 전자들과 여기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전부 같나요? 다르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위에 있는 이 친구가 훨씬 더 큰 거겠죠.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했잖아. 보의 원자 모형에서. 그치? 그런 것처럼 같은 에너지 D에 있더라도 전자들은 전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물질은 뭐야? 응?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의 의미가 뭐였어요? 에너지를 더 준다는 거지. 그치? 에너지를 더 주면 더 잘 뛰는 친구. 반도체? 그쵸? 반도체 전도성이 훨씬 커지는 친구입니다. 또 아까까지는 엄청 뛰지 못했다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줬어. 그러다 보니 얘의 전도성도 어떻게 될까? 얘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반도체와 저련체의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도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전도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낮아진다 그랬어요. 왜? 도체의 경우 이 자유전자만을 전하 운반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러면 훨씬 더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랬어.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항. 충돌을 많이 하면 전류를 잘 못 올리겠잖아요. 그쵸?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하게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성이 훨씬 낮아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에너지띠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에너지띠를 가지고 우리는 반도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반도체는 총 몇 가지 종류야? 세 가지? 굳이 따지자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의 이름은 순수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요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가 되려면 뭘 해주면 돼? 그쵸? 도핑이라는 작업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 도핑이라는 작업은 원소 하나를 첨가하는 거였어요. 먼저 순수 반도체의 경우 어떤 원소들을 주로 사용하면 돼? 실리콘. 그쵸? 반도체에 주로 사용하는 원소들은 실리콘 또는 점화륨 이런 친구들이죠. 즉 14족 원소들.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총 4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랑 다른 원자랑 같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14족 원소들로만 도핑이 되어 있으면 다 순수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불순물 반도체는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형? P형. 그렇죠. P형 또는 N형 먼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N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P형은 어떤 원소를 도핑하면 돼? 13족 원소들을 도핑하면 되는 겁니다. 왜 13족 원소들을 도핑해? 원자과 전자가 총 3개 있어. 그러면 전하 운반자로 뭐가 생겨? 양극. 그렇죠. 양공이라는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양공으로부터 전하들이 운반되어 전류가 충분히 더 많이 흐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 다음에 N형의 경우는 어떤 원소들을 도핑해요? 15족 원소들을 도핑해야 합니다. 왜? 원자과 전자가 총 5개 있어. 그 말은 전하 운반자로 뭐가 생겨난다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는 자유전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충분히 이동을 함으로써 훨씬 더 전도성이 좋아진다 그랬죠. 따라서 순수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전도성이 훨씬 좋아? 순수야? 아니죠? 조금 더 첨가해준 이 친구들의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반도체였고요. 우리는 요 P형과 N형을 어떻게 했어? P형 따로 봤어? P형 따로 다이오드 연결했니? 아니죠. P형이랑 N형을 어떻게 했어? 그렇죠. 접합이라고 해서 붙여버렸죠.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 경우를 봤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작동을 하려면 지금 이 회로에서 얘는 무슨 형 반도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P형 반도체가 되어야 하고요. 얘는요. N형 반도체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연결한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플러스는 P랑 마이너스는 N이랑 연결한 방향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순방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순방향으로 연결할 때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통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만 전류가 통하는 겁니다. 왜? 아까 P형은 뭐를 전화 원반자로 가진다고 그랬어? 양봉을 가진다고 그랬고요. N형은요? 자유전자를 가진다고 그랬죠? P형이 양봉이니까 지금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양봉은 어디 쪽으로 이동해? 여기 있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접합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얘네들은 여기에 가서 존재를 하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유전자를 전화원반자로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 가서 존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즉 얘네 두 개가 딱 만나면서 얘가 얘한테 가고 얘가 얘한테 가고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즉 순방향으로만 연결했을 때 접합면 쪽으로 모여들면서 전류가 통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직류가 아니고 교류라면 여기가 직류가 아니고 교류라면 교류의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치? 직류가 아니고 교류라면 둘 중에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겠지? 그쵸? 역방향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혀 안 흐릅니다.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순방향이면 얘네들만 흐르고 얘네들은 흐르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마지막으로 이 PN접합 다이오드를 가지고 뭐까지 했어? 발광 다이오드. 그치? 빛을 방출시키기까지 했죠? 그쵸? 그걸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류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회로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순방향으로만 작동을 하고요. 발광을 한다는 건 빛이 방출된다는 거지? 이 빛이 어떻게 방출되는 거였어? P형이랑 N형이랑 이렇게 합쳐버리면 얘네들의 에너지띠 구조가 P형의 경우 여기에 양봉들이 존재를 하고 N형의 경우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P형이랑 N형이랑 합쳤을 때 얘네들이 자유전자들이 얘네들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방출시킨다고 그랬죠? 그쵸? 얘네들이 얘네들로 이동을 하면서 즉 에너지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D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빛으로 방출된다면 얘는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전류로 방출이 된다면 PN접합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 PN접합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야? 빛을 한 방향으로만 흘려주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정류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대표적인 정류작용의 예시고요. 여기에서는 빛만 방출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프로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그 에너지띠 문제들이 있죠? 그 지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에너지띠 문제들 10번부터였을 건데, 그치?
풀만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10번부터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봅시다. 문제 프린트 다 잃어버렸어? 시험지랑 또 정리되는 게 없어요. 사라졌어? 저그 8단 프린트 지금 두고 왔어요. 쓰라나? 자, 에너지티 중에 질문은 없어요? 혹시 교재에서는 있었니? 교재는 이쪽에 보면 151쪽. 봅시다. 152쪽에. 자, 고체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서의 에너지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먼저 기억, 여러 원자의 에너지 주기가 모여서 형성된다. 이 친구들이 다 뭐냐면 이거 하나가 에너지 준이고요. 이거 하나가 에너지 준이고요. 이거 하나가 에너지 준이에요. 에너지 준이라는 건 도어 원자 모형에서 봤던 거. 요 T 하나에 존재할 수 있는 걸 에너지 준이, 레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준이가 모여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2번, 니은. 원자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띠가 생긴다. 맞죠? 고체 원자의 경우 서로 이웃한 원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여 생기는 겁니다. 다음 디귿. 에너지띠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맞아요? 아니죠. 이거 하나가 다른 거고 이거 하나가 다른 거고 이거 하나가 다른 거라고 했잖아. 그치? 에너지띠는 그래서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겁니다. 앞으로 전자들이 전부 움직이는 공간은 불연속적인 공간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또 있어? 에너지띠 마무리할게요. 됐어? 그러면 반도체로 넘어갑시다. 자, 반도체 중에 질문 4번, 8번. 4번, 8번. 또? 교재 넣어도 네. 돼요? 교재도 해주세요. 교재 166쪽. 9번이. 9번? 교재 켜져 있으니까 교재 먼저 합시다, 그러면. 자, 먼저.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X랑 Y는 P형과 N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했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었다. 빛이 방출이 될 때 그러면 순방향으로 연결한 거야? 역방향으로 연결한 거야? 그쵸?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얘네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었다는 소리는 A에 연결되었을 때 순방향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A 보니까 회로가 어때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가 여기 있네. 그러면 뭐가 X야? X, Y야? 얘가 X고 얘가 Y라고 한다면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는 Y는 무슨 형 반도체여야 돼요? P형 반도체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는 X는 무슨 반도체야? N형 반도체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아요? 맞고요. 니은 Y에서는 주로 양봉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Y는 P형 반도체잖아. 그쵸? P형 반도체는 뭐를 전화 운반자로 가진다 했어? 이거지? 양봉을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S를 B에 연결할 때, 즉 방향이 바뀔 때 양봉의 이동 방향은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로 연결을 했어. 그러면 P형은 양봉을 전환반대로 가진다 그랬지?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로 다가와.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가지는 양봉들은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왼쪽으로 죠. 마이너스들이 여기로 다가왔어. P형은 양봉들이 넘쳐날 거야. 양봉은 플러스 전환을 조금 띈다 그랬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할까? 접합면 쪽으로 가려고 할까? 아니죠. 오히려 얘네들이랑 붙으려고 하겠죠? 얘네랑 더 붙으려고 하다 보니 방향이 어때?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양봉은 이쪽으로 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유전자들은 플러스가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접합면을 기준으로 멀어진다. 맞습니다. 됐어? 자, 프린트 봅시다. 자, 프린트를 보시면 일단 4번 그림은 동일한 전지, 동일한 전구 P, Q 정의구나 X, Y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스위치를 연결하는 위치에 따라 PQ가 켜지는지 나타낸 것이다. X랑 Y는 저항이랑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는 플러스가 A는 플러스가 얘가 X, Y지? Y고 전구 여기다가 연결해놓고 그다음에 얘가 스위치를 A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것이다. 자, 일단 X랑 Y는 저항이나 다이오드 둘 중에 하나래요. 저항이랑 다이오드의 차이점이 뭐야? 저항은 교류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저항은 양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저항은 뭐냐면 그냥 너네가 일반적으로 봤던 회로에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거야. 회로에 있는 이 친구예요. 그냥 회로를 이렇게 꽈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직류를 연결하든 그다음에 방향을 바꿔주든 얘는 요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오드는 어때? 무슨 작용을 해서? 정류 작용을 해서 교류를 흘려주었을 때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따라서 지금 표를 보시면 스위치 연결 위치 A를 보세요. A에 보시면 P랑 Q 둘 다 연결돼야 안 돼? 됩니다. 근데 B를 봤더니 P는 연결이 됐고 Q는 연결이 안 됐대. 즉 A랑 P는 지금 회로의 방향이 어때? 그 전지의 방향이 어때? 바뀌었어. 즉 교류를 연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교류를 연결을 했을 때 둘 다 흐르는 거 P 얘는 저항일까 다이오드일까? 저항이겠죠. 그 다음에 교류를 연결했을 때 하나만 흐를 수 있고 하나는 흐를 수 없는 Q 이거 저항이야 다이오드야? 다이오드겠죠. 이건 저항이랑 다이오드의 특징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따라서 전구 P, 이어피구나. P, Q, P랑 연결된 이 친구는 저항이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Q랑 연결된 이 친구는 다이오드여야겠죠? 근데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일단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에 따라 또 나뉠 겁니다. 됐어? 그래서 기억 X는 저항이다. 맞아 틀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Q의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순방향일 거야. 순방향일 건데 애초에 그 P형인지 N형인지까지도 한번 판단해 봅시다.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여기 플러스 쪽에 있는 이 친구는 P형이야 N형이야?
P형이겠죠? 마이너스에 연결된 이 친구는 P형이야, N형이야? N형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니은 일단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맞아, 틀려? 맞겠죠? 전류가 흘렀으니까 맞고요. 디귿 Y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 소자이다. 맞아요? 이건 다이오드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뒤로 넘겨서 8번 봅시다. 자, 이거 먼저 할까? 빛의 3원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그쵸? 빛의 3원색은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으로 존재해? 뭐뭐뭐 있어? R, 즉 레드, 빨간색. G, 뭐? 그린, 초록색. B, 뭐야? 파란색. 파란색, 블루죠? RGB 이 친구들만 가지고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의 3원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얘가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파란색이야.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랑 요 초록색이랑 합쳐지면 1대1의 비율로 합쳐지면 이 색깔은 무슨 색이 된다고 했어?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1, 얘를 1의 비율로 섞으면 완벽하게 노란색이 돼요. 그 다음에 G랑 B를 섞은 거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얘는 무슨 색이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청록색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이거 무슨 색깔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홍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섞으면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 되는 거겠죠? 하얀색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그림가는 전원장치에 저항과 각각 빨간색, 초록색 빛이 방출되는 피인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A와 B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1초일 때는 A에서만 빛이 방출된다. 저항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서 얘랑 얘랑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원장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했답니다. 얘가 P 때문에 P A B 이게 뭐야? 아, 가끔 빨간색, 초록색 빛이 방출되는 얘는 빨간색 빛이 방출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초록색 빛이 방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압 그림까지 줬네요. 전압은 2, 4, 6, 8일 때 0초부터 2초, 2초부터 4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는 전원장치의 저항과 빨간색, 초록빛이 방출되는 피인접합 발광 다이오드 A, B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전원장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자, 1초일 때 상황 1초일 때는 A에서만 빛이 방출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1초일 때 이 전원장치의 전압은 어떻게 연결되었어야 될까? 1초일 때 전압 1초일 때 A만 연결되어야 되잖아. B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얘랑 무슨 방향이 돼야 돼? 얘랑 순방향이 되어야 돼. 그러면 P랑 연결된 여기는 무슨 극? 플러스 극이 되어야 되겠고요. N이랑 연결된 여기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 되어 존재하겠죠? 1초일 때의 상황은 이때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럼 완벽하게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이때일 때의 전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여기일 거예요. 일단 기억! 1초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이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어떻게 판단해?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걸로 전류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쪽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A야 B야? B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1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B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B의 피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극이 결합한다. 5초일 때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이 지점이잖아요. 아까 1초일 때의 상황이랑 같아달라. 같죠? 같으니까 그냥 전국 요로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B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야. B는 지금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전류가 왜 안 흘러? 플러스에서 나오는 요 플러스에 의해 자유전자는 얘랑 가까운 쪽으로 위치하려고 하겠지. P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여기에 다가오니까 얘랑 가까운 쪽으로 존재하려고 하겠죠. 그럼 접합면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극이 결합한다? 맞아, 틀려? 아니죠? 결합을 했으면 전류가 흘렀겠지.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A는 일단 그냥 이거 아니지? A는 빨간빛이 흐르는 다이오드야. 그 다음에 초록빛이 흐르는 다이오드가 B래. 빨간빛, 초록빛, 그 다음에 블루빛, 얘네 셋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누구야? 자,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건, 에너지는 이 진동수와의 관계가 성립되죠?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건 진동수가 가장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 셋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빛 누구야? 기억 안 나니? 진동수가 가장 크다는 건 다시 말해 파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짧아진다는 거였죠? 종에는 완벽하게 반비례한다 그랬지?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야. 파장이 짧아졌고요. 진동수는 1초마다 진동수는 커지겠죠? 이때의 빛은 블루빛이에요. 블루빛입니다. 나중에 파동하면서 다시 한번 펼게요. 그러면 반대로 파장은 작은데 진동수는 작은데 파장은 긴 빛 누구겠어? 빨간빛이에요. 빨간빛은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친구예요. 파장은 긴데 진동수는 상대적으로 1초마다 진동하는 수는 작아지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요. 얘가 가장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이오드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의 띠 간격이 어땠다는 거야? 훨씬 더 넓었으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시킴으로써 이런 빛을 방출할 수 있었겠죠? 그쵸? 따라서 띠 간격이 큰 건 A야 B야? B가 되는 거예요. B. 띠 간격이 크다는 건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방출한다는 거고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는 건 진동수가 큰 빛이 방출되는 거니까 블루빛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훨씬 A보다 크죠. 됐니? 또 혹시 질문 있어요? 근데 너네 이거 꼭 주의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노란빛이랑 그 다음에 그냥 그 연속적인 띠에서 볼 수 있는 그 노란빛이랑 있지? 여기서 나오는 노란빛이랑 여기서 나오는 노란빛은 색깔이 같기는 같은데 진동수는 달라요. 왜냐면 얘네들은 두 개가 섞여져서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해당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로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알겠지?